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두입니다. 오늘은 이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 갑자기 이제 급조된 책인데요. 뭐 저번 주랑, 다음 주랑 이제 바꿔서 하는 걸로 저희가 정했고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이 책의 이 느낌이 엄청 강력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읽었던 우리 교대 교수가 제작에 주는 쓴소리인가요? 그 책, 이런 유의 책처럼 아주 간단 명료한데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묵직하고 강력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을 읽을 때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실성나비에서 이승민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천하셨던 그냥 닥치고 하라 목표 설정과 실행에 관련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독교대 교수가 제자들에게 주는 쓴소리. 내내 이 책들의 특징이 이제 어떤 제자 또는 이제 애정 어린 사람에게 주는 쓴소리, 독하게 하는 쓴소리, 이런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이분이시고요. 보도 셰퍼, 이름이 이제 보도 셰퍼신데, 보도 셰퍼는 독일의 경제 문학가이다.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스트셀러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제가 이제 아들 사주면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너무 이제 내용이 어렵지도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게 금융 지식, 재테크 관련된 기본 원칙들을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자녀분들 계신 선배님들께서는 함께 읽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썼고 그 시리즈에 12살에 마음 부자가 된 키라를 또 썼다. 또 속편으로 13살 키라를 썼다. 그는 돈, 원재,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성인 경제책도 썼다 라고 해서 저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이 책의 어떤 핵심 내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나약함을 벗어나 강력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하라. 첫째, 버텨라. 강한 자가 승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자가 승리자다. 둘째, 두려움을 다루어라. 두려움을 친구 또는 조언자, 동행자로 삼아라. 셋째, 문제를 해결하라. 문제에 가려진 금을 캐내는 사람이 되라. 라는 내용으로 핵심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서문인데요. 서문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처음에 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된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야 하고 이제 3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세요. 대담하게 시작하라. 언제나 끝을 보라. 당신의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멘탈 혁명이다 라고 방점을 찍고 계세요. 인생에서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포기의 유혹, 항상 느끼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가 두려움,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인 발생.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낼 수 있는가, 이거에만 집중하라. 이 부분도 이제 전에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제 1장인데요.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이 책의 특징은 챕터별로 해서 굉장히 짧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번이 버티는 자가 이긴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기려 애쓰지 마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핵심은 이제 버티라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든 내가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그 일을 버텨라. 두 번째, 포기를 미워하지 마라. 미화나 변명이나 핑계나 위로는 마약과 같다. 한번 손을 대면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진다. 이 부분 정말 경험하고 싶고
경험을 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떨지 정말 알고 싶은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상에 오르면 알게 되는 것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번째, 지불 능력을 갖춰라.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죠. 대가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 준비된 자에게만 코칭이 가능하다. 투철한 의지, 확고한 원칙과 가치를 확고히 하라.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지만이 코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해야지만 가능한 게 바로 코칭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나를 이끌어라.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다. 참된 리더는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다. 예전에 이제 이승민 선배님이 말씀 듣고 또 라디오에서 사연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대로 된다. 행동하는 대로 된다. 또 이 말이 또 떠오르네요. 그 다음에 이젠 7번이죠.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컴포트 존을 벗어나라 라고 해서 일만 시간에 재발견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 획기적인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 그만큼 또 성장한다. 어려움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 먹으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행동의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포기를 모르는 멘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무척 쉬워진다. 장구 끝에 악수란 말 있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을 때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좌절감과 무력감이 찾아올 때는 즉시 행동하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아웃풋 트레이닝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가 뭔가 할까 말까, 뭔가 힘들다, 짜증나다, 귀찮다 할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하라 라는 부분들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9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크게 소리내어 외치고 써서 붙여라.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저희가 하고 있는 챌린지도 같은 맥락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기록하라. 힘겨운 날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선물 받을 것이다. 11번째는요, 자존감의 DNA를 깨워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난 생물이다. 자존감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12번째는 고통에는 기승전결이 있다. 고통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하고 그 후 점점 약해진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했던 임플란트 수술이 떠오르더라고요. 임플란트 수술하기 전에 그 준비 단계가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럽고 심적으로 막 그랬는데 막상 또 수술을 하니까 또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간 반드시 떠난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은 타인에 의하든 제 자신 스스로든 감정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든 간에 부정적인 감정은.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반드시 떠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라. 13번째,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라. 멀리 가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라. 저는 이제 세운동 선배님들과 함께 이런 어떤 서로 발전적인 어떤 비판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떤 성장을 위해서 변화해야겠구나라는 이런 관계까지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인데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은 장기전이다. 이 도쿄대 교수란 책에 나왔던 부분이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선수당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보시고요. 15번째, 넓이보단 깊이다. 포기 중독을 끊는 한 가지 팁. 한 가지 일을 깊이 파고들어라. 그래야만 흥미진진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아웃풋 트레이닝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인생은 넓이가 아니라 깊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음 16번째, 고통에는 질량이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있는데요. 고통 회피를 위한 행동과 기쁨의 경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통의 회피로 인한 어떤 인간의 행동인데요. 고통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고통은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점점 좀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절대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부분이고요. 고통은 고스란히 유지, 보존,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17번째,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순간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 나의 결정권은 넘어간다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지만이 나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라는 게 결국은 남을 위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일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의 성장과 나의 어떤 보람, 만족 이런 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오는 이제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 이제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지금 자신과 싸워라. 지금 성공하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 것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깨달은 거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인내하고 인내하라. 적용할 점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일을 찾아서 끝까지 완수하기. 얼마 전에 배웠던 그립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활기차게 이제 행복하신 일주일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